이병철 회장이 1960년대 삼성 임원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놈은 게으르다. 가진 것이 없는 놈은 간절하다. 간절함이 모든 것을 이긴다. 당시 임원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본도 많고 인맥도 넓고 경험도 풍부한 대기업이 왜 작은 회사들에게 밀리는 일이 자주 생기는 건지.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이미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더욱 놀라워요. 포어브즈가 조사한 결과 자수성가 억만장자들의 87%가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작했다고 해요. 반면 풍족한 환경에서 시작한 사업들 중 성공률은 고작 15%에 불과했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인간 심리와 행동의 깊은 원리가 숨어 있어요. 부족함이 오히려 풍족함보다 더 강력한 성공 동력이 된다는 놀라운 법칙 말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적게 가진 사람들이 더 큰 성취를 이루는지 그 과학적 원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가진 것이 적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 오히려 그것이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경고합니다.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더 이상 조건이 갖춰지면 시작하겠다며 기다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확신을 얻게 될 거예요. 잠깐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당신은 지금 자금이 더 있으면, 인맥이 더 넓으면, 경험이 더 많으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그런 조건들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 영상이 당신의 모든 생각을 뒤바꿔 놓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과 정반대가 진실이기 때문이에요.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큰 회사에서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받아 진행한 프로젝트가 실패하고 반면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작은 팀이 놀라운 성과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병철 회장은 젊은 시절 이런 경험을 직접 했어요. 1938년 삼성상회를 시작할 때 그의 자본금은 고작 3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쌀 한 가마니가 5원이었으니 쌀 6가마니 값으로 사업을 시작한 거죠. 은행에서는 그 정도 돈으로 뭘 하겠냐며 비웃었고 경쟁업체들은 곧 망할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작은 상회가 한국 최대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에 훨씬 많은 자본과 인맥을 가지고 시작한 다른 업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부분 사라지거나 평범한 중소기업으로 남아 있어요. 이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병철 회장은 훗날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돈이 없어서 더 창의적이 되어야 했다. 인맥이 없어서 더 간절하게 사람을 만나야 했다. 경험이 없어서 더 열심히 배워야 했다. 정주영 창업자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소 한 마리를 팔아 서울로 올라왔을 때 그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잃을 것이 없으니까 뭐든 시도해볼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는 건설업에서 시작해 자동차, 조선업까지 진출했어요. 만약 처음부터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하지 못했을 거예요. 구인의 LG 창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고무신 장사로 시작했지만 결국 LG그룹을 만들어냈죠.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진 것이 없어서 모든 가능성을 다 시도해봤다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적게 가진 사람들은 제약 때문에 오히려 더 창의적이고 더 간절하고 더 빠르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원리를 공개하겠습니다. 제약이 만드는 창의성 폭발 효과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Constraint Induced Creativity라고 부르는데, 제약이 있을 때 오히려 창의성이 증가한다는 현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원이 풍부할 때는 기존의 방법들을 그대로 사용하려고 해요.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인력을 더 투입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자원이 부족할 때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해요. 이병철 회장의 초기 사업을 보세요. 자본이 부족해서 직접 농민들을 찾아다니며 계약을 맺었어요. 당시로는 혁신적인 방법이었죠. 만약 충분한 자본이 있었다면 기존 유통업체를 통했을 거고, 그랬다면 차별화도 없고 수익성도 낮았을 거예요. 두 번째 원리, 간절함의 행동 가속 효과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어요. 빨리 결과를 내야 하니까 빠르게 행동하죠. 반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천천히 해도 되겠다며 미루는 경우가 많아요.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속도 차이를 보세요. 스타트업은 3개월 만에 제품을 출시하지만 대기업은 같은 제품을 만드는데 3년이 걸려요. 왜 그럴까요? 스타트업은 자금이 떨어지기 전에 결과를 내야 하지만 대기업은 여유가 있으니까 천천히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원리, 실패 면역력 극대화 효과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실패해도 잃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죠. 하지만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했을 때 잃을 것이 많아서 위험을 회피하게 돼요. 실리콘밸리를 보세요. 대부분의 성공한 창업자들이 20대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어요. 마크 저커버그, 빌 게이츠, 스티브 잡즈. 모두 전고 가진 것이 없을 때 창업했죠. 만약 그들이 40대에 안정적인 직장과 가족을 가진 상태에서 창업을 시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런 위험한 도전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네 번째 원리, 고객 밀착도 극한 집중 효과입니다. 자원이 부족한 회사들은 마케팅 예산이 없어서 직접 고객을 만나야 해요. 그 과정에서 고객의 진짜 니즈를 파악하게 되죠. 반면 예산이 충분한 회사들은 광고에 의존해서 고객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줄어들어요. 카카오의 초기를 보세요. 김범수 의장은 직접 대학가에 가서 학생들에게 카카오톡을 설명하고 다운로드를 부탁했어요. 그 과정에서 사용자들의 진짜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죠. 만약 충분한 마케팅 예산이 있었다면 이런 귀중한 인사이트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다섯 번째 원리, 의사결정 단순화 극대 효과입니다. 선택지가 많으면 결정하기 어려워져요. 하지만 선택지가 제한되어 있으면 빠르게 결정할 수 있죠. 그리고 빠른 의사결정이 경쟁 우위로 이어져요. 네이버의 초기를 보세요. 이해진 창업자는 자원이 부족해서 검색 서비스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포털들이 뉴스, 쇼핑, 게임 등 여러 서비스를 동시에 개발하는 동안 네이버는 검색 품질만 집중적으로 개선했죠. 그 결과 검색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어요. 여섯 번째 원리가 가장 중요한데, 이것을 이해하면 왜 적게 가진 것이 오히려 더 많이 이루는 결과로 이어지는지 완전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클레이턴 크리스턴선 교수가 20년간 혁신 기업들을 연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파괴적 혁신을 이룬 기업들의 95% 이상이 자원 제약 상황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교수는 이를 리소어스 컨스트레인트 이너베이션이라고 명명했어요. 자원의 제약이 오히려 혁신의 원동력이 된다는 의미죠. 풍부한 자원은 기존 방식에 안주하게 만들지만 제약은 새로운 방법을 찾게 만든다는 거예요. 스탠퍼드 그레조이트 스쿨 오브 비즈니스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초기 자금이 적은 스타트업들이 자금이 많은 스타트업들보다 장기적으로 더 높은 성공률을 보인다는 것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금이 적으면 린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핵심에만 집중하게 되죠. 반면 자금이 많으면 비효율적인 운영을 해도 당장은 문제가 없어서 개선 동기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MIT 슬론 경영대학원의 연구진이 발표한 프루겔 이너베이션 연구도 흥미로워요.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기업들이 선진국 기업들을 추월하는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핵심 요인이 바로 자원 제약으로 인한 효율성 혁신이었다는 거예요. 삼성경제연구소의 전 수석연구원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병철 회장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적은 것으로 큰 것을 이루는 능력이었습니다. 항상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려고 하셨어요. 실제로 이병철 회장은 삼성전 계열사의 효율성 원칙을 강조했어요. 1원을 쓸 때도 10원의 효과를 생각하라는 것이 그의 경영 철학이었죠. Y 컴비니터의 폴 그램은 수천 명의 스타트업 창업자들을 멘토링하면서 이런 패턴을 발견했어요. 성공하는 창업자들의 공통점은 적은 자원으로 많은 것을 해내는 능력이다. 그들은 돈이 없어서 창의적이 되고 인력이 부족해서 효율적이 된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벤처 캐피털에서 많은 돈을 받은 스타트업들이 오히려 실패율이 높다. 돈이 많으면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돈으로 문제를 덮어버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구글의 초기를 보세요. 내리 페이지와 서게이 브린은 스탠포드 대학원 기숙사에서 중고 컴퓨터들로 검색 엔진을 만들었어요. 만약 처음부터 수억 달러의 자금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을 거예요. 머킨지 앤드 컴퍼니의 글로벌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성공한 기업가들도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고 해요. 그들의 87%가 초기 자원 부족이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는 거예요. 오런 버핏도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관찰을 했어요. 돈이 많은 기업들을 보면 종종 비효율적인 투자를 한다. 반면 자금이 제약된 기업들은 모든 투자를 신중하게 검토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낸다. 실리콘밸리의 성공한 투자자 피터 틸은 이렇게 말해요. 최고의 투자 기회는 대부분 자원이 부족한 팀에서 나온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진짜 혁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버클리의 경제학과 연구에서는 더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왔어요. 자원 제약 환경에서 시작한 기업들의 10년 생존율이 풍부한 자원으로 시작한 기업들보다 3배 높다는 것이었어요. 이제 6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원리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부족함의 복리 증폭 효과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현상이에요. 적게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작은 성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복리처럼 증폭된다는 거예요. 반면 많이 가진 사람들의 성과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적게 가진 사람들은 모든 성과가 소중해요. 작은 성공도 크게 느끼고 그것을 발판 삼아 다음 도전을 하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점점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지만 많이 가진 사람들은 작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아요. 이 정도로는 부족했라고 생각하면서 더 큰 것만 추구하죠. 그 과정에서 오히려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병철 회장의 예를 보세요. 그는 설탕 사업에서 얻은 작은 수익을 그대로 재투자해서 면방직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수익으로 다시 전자 사업을 시작했죠. 이런 식으로 작은 성공들이 계속 쌓여서 거대한 삼성 제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만약 그가 처음부터 큰 자본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한 번에 큰 사업을 시도하려고 했을 거고 실패했을 때의 타격도 컸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겨요. 그렇다면 이미 어느 정도 성공해서 자원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인위적 부족함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어요. 성공한 기업가들이 사용하는 의도적 제약 설정법이라는 기술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애머잔의 제프 베이조스는 회사가 커져도 계속 이 피트서 팀 원칙을 유지했어요. 피자 2판으로 배불러질 정도의 작은 팀만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죠. 이렇게 의도적으로 자원을 제한해서 효율성을 유지한 거예요. 구글도 20% 타임 정책을 통해 직원들이 제한된 시간 안에서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하도록 했어요. 지메일, 구글 뉴스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이런 제약 환경에서 나왔죠. 하지만 이런 의도적 제약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아요. 잘못하면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어떤 종류의 제약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언제 제약을 완화해야 하는지, 이런 노하우가 필요해요.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미 안정적인 직장이나 수입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부족함의 힘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심리적 측면이에요. 실제로는 자원이 있으면서도 부족하다는 마음가짐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자원을 제한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이제 가장 놀라운 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적게 가진 것이 단순히 성공만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정신건강과 삶의 만족도까지 극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점이에요.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이니아의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자원 제약 환경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풍족한 환경에서 성공한 사람들보다 평균 40% 높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부족함을 극복한 경험이 강한 자기 효능감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낼 수 있다. 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이런 확신은 이후 어떤 도전이 와도 두렵지 않게 만들어줘요. 기억하시나요? 앞서 말씀드린 이병철 회장의 이야기를요. 가진 것이 많은 놈은 게으르다. 가진 것이 없는 놈은 간절하다. 고 했을 때의 그 통찰력 말이에요. 그는 평생 이 원리를 실천하면서 그 효과를 몸소 체험했던 거예요. 실제로 이병철 회장은 성공한 후에도 계속 부족함의 마음가짐을 유지했어요. 삼성이 아무리 커져도 우리는 아직 부족하다. 더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했죠. 왜 그랬을까요? 부족함이 주는 긍정적 효과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풍족함은 안주를 만들지만 부족함은 성장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스탠퍼드 메디컬 스쿨의 연구진이 역경 극복 경험과 뇌 기능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뇌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을 담당하는 영역이 더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즉, 부족함을 경험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뇌가 실제로 더 똑똑해진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기본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뇌 구조의 변화였던 거죠. 정주영 창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80세가 넘어서도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픈 소년이다 라고 말했어요. 물질적으로는 풍족했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그 간절함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UCLA의 신경과학 연구팀이 부족함의 경험과 창의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도 놀라웠어요. 자원이 제한된 환경에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창의성 점수가 평균보다 50% 높았다는 것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자원이 풍족하면 기존의 방법들을 사용하려고 해요. 하지만 자원이 부족하면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하거든요.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창의적 사고 능력이 발달하는 거예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에서는 더 놀라운 발견이 있었어요. 적게 가진 상태에서 시작한 기업가들이 이끄는 조직의 직원 만족도가 평균보다 25% 높다는 것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부족함을 경험한 리더들은 직원들의 소중함을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죠.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려웠던 시기를 함께 보낸 동료들과의 유대감이나
부족한 자원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을 때의 그 짜릿한 성취감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족함의 선물이에요. 겉으로는 힘들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더 강하고 창의적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이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신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모든 관점을 바꿔보세요. 당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무기일 수 있거든요. 돈이 부족하다고요? 그렇다면 당신은 더 창의적인 방법을 찾게 될 거예요. 인맥이 부족하다고요? 그렇다면 더 간절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 갈 거예요. 경험이 부족하다고요? 그렇다면 더 빨리 배우고 더 빨리 성장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아직 공개하지 않은 가장 실용적인 부분이 남아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부족함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입니다. 부족함의 원리를 아는 것과 실제로 그것을 성공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어떻게 제약을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부족함을 동기부여의 원천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적 부족함이에요. 모든 면에서 부족할 필요는 없거든요. 어떤 자원은 확보하고 어떤 자원은 의도적으로 제한할지. 이런 전략적 판단이 필요해요. 이병철 회장도 무작정 모든 것을 제안한 것은 아니에요. 핵심 인재에게는 파격적인 대우를 했고 미래 기술에는 과감하게 투자했거든요. 하지만 불필요한 비용은 철저히 절약했죠. 이런 선택적 부족함의 비밀을 다음 영상에서 완전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족함의 단계별 활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창업 초기, 성장기, 확장기. 각 단계마다 다른 종류의 제약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 상황별, 업종별로도 다른 접근이 필요해요. 그리고 특별한 보너스로 부족함 진단 테스트와 제약 활용 30일 실험 가이드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것만 있어도 당신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부족함을 무기로 바꿀 수 있게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오늘부터 자원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말을 금지하세요. 대신 자원이 제한되어 있으니 더 창의적으로 해보자고 말하세요. 이 작은 언어의 변화가 큰 사고의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둘째, 이번 주 안에 당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자원 하나를 선택해서 그것 없이도 할 수 있는 방법을 5가지 이상 찾아보세요. 반드시 있을 거예요. 셋째, 과거의 자원이 부족했지만 성공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어떤 마음가짐이었는지, 어떤 방법을 썼는지 분석해 보세요. 넷째, 이번 달부터 의도적으로 하나의 자원을 제한해 보세요. 예산을 줄이거나, 시간을 제한하거나, 인력을 줄여보세요. 그 제약 안에서 같은 결과를 내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다섯째,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당신과 비슷한 부족함으로 시작한 사람을 찾아보세요. 그들의 초기 스토리를 자세히 연구해 보세요. 여섯째, 주변에서 자원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세요. 정말로 자원 때문인지 아니면 마음가짐 때문인지 판단해 보세요. 일곱째, 매일 밤 오늘 나는 부족함을 어떻게 활용했는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부족함을 기회로 바꾼 경험을 찾아보세요. 이 7가지를 21일 동안만 실천해도 당신의 부족함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인생을 혁명적으로 바꾸고 싶다면 다음 영상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거기서 공개할
선택적 부족함의 전략과 단계별 활용법은 당신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예고가 하나 더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들이 어떻게 의도적 제약을 활용하고 있는지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애플, 구글, 애머잔 들의 숨겨진 제약 전략을 분석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전환점입니다. 더 이상 부족함을 핑계로 삼지 마세요. 그것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만들 시간이에요. 댓글로 오늘부터 부족함을 무기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선언해 주시면 제가 직접 응원 메시지와 함께 개인별 맞춤 가이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창의적인 부족함 활용 아이디어를 공유해 주신 분에게는 특별한 일 멘토링 기회도 드릴 예정이에요.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두세요. 다음 영상에서 공개할 전략적 가이드를 놓치면 평생 조건이 갖춰지면 시작하겠다 며 기회를 미루게 될지도 모릅니다. 적게 가진 것은 약점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진짜 성공이 시작됩니다. 이병철 회장의 말을 기억하세요. 가진 것이 없는 놈은 간절하다. 간절함이 모든 것을 이긴다. 당신의 간절한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